안녕하세요 우리님들, 슈퍼리치 K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꾸준하게 우리님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것은 바로 느슨한 유대입니다. 느슨한 유대란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의 관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통계적으로도 이런 관계에서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님들은 구직 시에 직장에 관한 정보를 느슨한 유대 관계인 사람에게 알 수도 있고, 또는 비즈니스를 이런 관계를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경우를 많이 봤고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속된 말이긴 하지만 부자끼리 다 해먹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로 인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지나고 보니까 부자끼리 친해지거나 가까워지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부자들도 이런 느슨한 유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 직업상 정말 큰 부자들도 많이 보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을 보기도 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든 도움을 주려고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님들 중에 아직 부자가 아니거나 이제 부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부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전쟁의 저자 매튜 스탠리는 아인슈타인이 지금의 아인슈타인이 되기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어요. 아인슈타인은 그 당시에 교수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과학계에서 지금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건 다른 두 명의 과학자의 관여가 컸다고 하네요.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14년부터 18년 동안 아인슈타인은 59개의 논문을 발표했대요. 이만큼 연구에 몰두했다는 거죠. 하지만 동료 과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검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시기였기에 적국 과학자의 이론을 검증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에서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역사 속에서 거의 묻힐 뻔했다고 해요. 이런 때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은 우연히 네덜란드 천문학자 빌럼드 지커의 편지에서 그의 이론을 전해들었어요. 그는 이게 현재 무너진 세계적인 과학 네트워크를 살릴 기회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론을 널리 알리고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해냈다고 해요. 이런 느슨한 유대의 관계에 있는 도움으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세계에 나온 거죠. 아인슈타인과 가까웠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잘 알지 못하던 과학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었어요. 위에 언급한 스토리는 우리님들에게는 좀 거창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슨한 유대는 어떤 힘을 발휘할지 알아보겠습니다. 40대 이하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이비드 버커스 교수는 연구에서 만약 우리님들의 친구가 비만해진다면 우리님들도 체중이 늘어날 확률이 45% 높아졌다고 해요. 심지어 친구의 친구가 비만해져도 우리님들이 비만해질 확률이 10%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흡연율에서도 마찬가지로 흡연하는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 본인도 흡연을 할 확률이 61% 높아졌다고 해요. 이처럼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느슨한 유대에 속한 친구들조차도, 또는 친구의 친구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건강과 습관 여러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알 수 있죠.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직업과 관련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제 만으로 3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 제 의도는 제 전공 관련 학생들과 신규 졸업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떤 도움이 될까 싶어서였어요. 오픈 채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서로 이름도 모르는 익명의 창구죠. 느슨한 유대의 완벽한 예입니다. 우연히 저희 회사가 직원 구인하는 거를 말하게 됐고, 마침 그 중에 한 분도 직장을 구하는 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2023년부터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작년까지 1년에 평균적으로 10명 정도로 인터뷰를 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일하는 곳은 인센티브제로서 동종업계보다 나은 대우를 하고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신기한 건 저희 회사에서 일하게 되시는 분들의 70-80%는 저희 회사를 우연히 어떤 사람에게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개해준 사람이 대부분 가족이거나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의 소개이거나 또는 친구의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그런 경우로 저희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런 느슨한 유대 관계에서 우리는 취직 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귀중한 정보들을 많이 구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업 결정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사업상의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별로 친하지 않던 사람의 소개로 그 문제가 풀릴 수도 있죠. 이처럼 사업적으로나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느슨한 유대는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느슨한 유대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그 효과를 얻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먼저 내가 느슨한 유대를 통해서 타인에게 기회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을 도울 수 있어야 해요. 이런 성향적으로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도움을 청하기도 쉽고 주변에서도 기꺼이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적으로도 80% 이상의 비즈니스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성공한 부자들은 남을 도와주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물론 호구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테이커로서 우리님들을 이용하려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분별하는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님들 건강하시고 다음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